이번에 정연이는 아주 역대급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연기를 못했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너무 잘해서 문제가 되고 말았는데요. 너무 눈에 띄는 연기로 무대 분위기를 망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대본에도 없는 애드립을 쳐버리고만 정연이.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센터병에 걸렸다고 해야 할까요? 정연이는 단순히 대사 몇 마디를 추가한 게 아니라 판소리 대목 하나를 통으로 해버립니다. 참고로 이 대목은 적벽가의 군사서름이란 타령인데요. 유명한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배경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의 서름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원작에서는 정연이가 이 군사서름을 성당 급식소에서 듣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드라마에서는 봉사자 언니가 대중가요를 부르는 장면으로 각색되었던 거죠. 오늘 여러 커뮤니티 댓글 반응들을 살펴보니 정연이의 즉흥 타령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더군요. 정연이가 아무리 천재라도 해도 무대 위에서 즉흥 타령을 만들어낼 정도는 아니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연이가 부른 대목에 대한 썰을 좀 풀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연이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벌였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변명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연이가 가진 재능 중 하나는 단연 무대광풍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무대광풍이란 단어의 어원은 과거 유리가면이란 만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극중 주인공도 정연이처럼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관객들의 시선을 끌어모으게 되는데요. 어떤 역할을 맡건 간에 그녀가 한번 등장하면 무대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초토화돼버립니다. 정연이가 군졸로 등장하자 관객들이 갑자기 환호를 퍼부은 것처럼 말이죠. 이 무대광풍은 주연일 때는 큰 문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연들을 받쳐주어야 할 조연일 때는 의도치 않게 무대를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재능이었던 것이죠. 관객들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무대의 흐름이 끊겨버리는 상황, 이게 바로 무대광풍의 재능을 가진 정연이의 문제였습니다. 자명고의 초연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온 정연이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객들의 찬사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자각하고 있지 않았죠. 그런 그녀 앞에 항상 내 편이던 문옥경이 쓴소리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이제 무대 위에 오를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어리둥절해하는 정연이 앞에 이번에는 강소복이 나타나는데요. 강소복은 정연이가 무대 위에서 뭘 잘못했는지 오목조목 지적해줍니다. 정연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게 되죠. 하마터면 무대를 망칠 뻔한 정연이는 결국 군졸역에서 잘리고 맙니다. 원작에서는 정연이의 문제가 뭔지 단번에 캐치해낸 부용이가 그녀를 자기 학교 합창부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변 사람들과 합을 맞추는 모습을 두 눈과 귀로 직접 경험하게 해주죠. 정연이는 부용이의 도움으로 무대에서는 자신의 소리뿐만 아니라 너의 소리,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소리를 전부 들으며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드라마는 원작과는 달리 부용이라는 해결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오롯이 정연이 혼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드라마는 원작을 아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부용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부분만 빼면 거의 완벽한 싱크로율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이번에도 합창부 에피소드를 통해 정연이가 깨달음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정연이는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 확실히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본을 통으로 외우기 시작하는데요. 무대 위 모든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하는 역할도 알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이때도 정연이를 위해 부용이가 상대역을 해주게 되는데요. 아마도 드라마에서는 초록이가 시간을 내서 정연이 연습 상대가 되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갑자기 왜 정연이를 괴롭히던 초록이가 나오냐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훗날 초록이는 정연이와 짝을 맺고 바보와 공주라는 오디션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바보와 공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국극 제목입니다. 자명고 다음으로 올려지는 공연은 6개 극단이 참여하는 엄청난 규모의 합동공연이었습니다.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역에는 이미 문옥경과 서해랑이 내정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아역은 공개 오디션으로 뽑히게 됩니다.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공연에서 문옥경과 서해랑의 아역으로 출연한다면 그야말로 스타가 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인지 초록이도 이 오디션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문을 두드린 사람이 바로 정연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훗날 정연이와 초록이가 이렇게 엮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녀가 이번에 정연이를 도와주면서 인연을 쌓게 되는 게 아닐까 하네요.
그렇게 정연이는 자명고의 대본을 통으로 탈탈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행동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죠. 정연이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연이에게는 다시 한번 무대에 설 기회가 생깁니다. 공연 도중 갑자기 구슬하기 역을 맡고 있던 주란이가 쓰러져 버린 것이죠. 주란이는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심적 부담감이 꽤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연습을 이어갔고 결국 감기 몸살로 쓰러져 버린 것이죠. 주란이가 쓰러지자 그녀를 대신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주연만큼이나 외울 대사가 많았던 구슬하기는 단순 조연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이때 정연이가 등장해 자신을 무대 위에 올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자명고 대본을 통으로 외우고 있던 정연이에게 이렇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강소복은 정연이를 무대 위로 올려보내려 하지 않지만 정연이는 이번에도 무대를 망치면 다시는 무대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결국 강소복은 마지막으로 정연이를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자명고 무대 위에 오를 수 있게 된 정연이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구슬학이라는 캐릭터는 호동왕자를 짝사랑하고 있는 고구려의 첩자였습니다. 하지만 호동왕자가 목련공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고민에 빠지게 되죠. 당시 고구려는 낙랑국을 정복하기 위해 자명고를 없애야 했습니다. 자명고는 적이 나타나면 스스로 북을 울리는 낙랑국의 수호신물이었는데요. 호동왕자와 구슬하기는 이 자명고를 파괴하기 위해 낙랑국에 잠입해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호동왕자가 자신의 본분을 잊고 목련공주와 사랑에 빠져버린 것이었죠. 호동왕자는 낙랑국을 정복하는 대신 목련공주와 혼인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말하자면 왕건의 혼인정책처럼 노선을 바꾼 것이죠. 그런데 마침 중국의 한나라 재상 고미걸도 목련공주를 눈독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동왕자를 짝사랑하고 있는 구슬하기를 이용해 호동왕자와 목련공주를 갈라놓으려고 음모를 꾸미게 되죠. 구슬하기는 목련공주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결국 고미걸이 준 밀서를 호동왕자의 서찰이라 속이고 목련공주에게 전해줍니다. 이 밀서를 보고 목련공주가 자명고를 찍게 되면 고구려가 정복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었죠. 정연이는 이런 전개를 몇 번이고 보아왔고 자신이 맡은 구슬하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호동왕자에 대한 짝사랑의 감정, 목련공주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호동왕자를 속이는 걸 알면서도 고미걸의 밀서를 목련에게 전하고 있는 복잡한 감정선. 무대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정연이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해냅니다. 딱히 튀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연기는 충분히 인상적이었으며 무대의 흐름에도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만 하면 관객들을 헤집어 놓았던 광대가 아니라 진정한 국극배우 배우로 거듭나 있었던 거죠. 이 무대를 시작으로 정연이는 공연이 끝날 때까지 구슬하기 역을 쭉 맡아 이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란이의 역할을 가로챈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란이의 병이 좀 오래갔던 것뿐이었죠. 진짜 배우로 거듭나기 시작한 정연이 앞에 6개극단 합동공연이라는 빅 이벤트가 다가옵니다. 여기서 아주 묘한 경쟁 구도가 시작되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연이는 초록이와 짝을 지어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서는 이번에도 주란이와 짝을 이루게 되죠. 영서와 정연이 모두 바보온달 아역을 두고 정면 대결을 하게 된 것인데요. 과연 이들의 불꽃 튀는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